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새 총리 내각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람들로 채워졌죠. 그렇습니다. 이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이 밀어준 인물인데다가 스가 총리 스스로도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결국엔 아베 전 총리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이 20명의 내각 중에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등 8명은 유임됐고요. 고노다로 전 방위상을 포함한 3명은 자리를 바꿔서 유임함으로써 아베 내각의 11명이 그대로 임명됐고 이 새로 입각한 9명 중에서도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과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 담당상 등 무려 4명이 이전 아베 내각에서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이어서 결국 처음 입각한 새로운 인물은 5명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핵심 요직인 관방장관의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 그리고 방위상의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전 외무부상이 발탁됐다는 점인데요. 이 가토 관방장관의 장인 가토 무스키 전 농림수산상은 아베 전 총리의 부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기시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지만 외조부인 아시아태평양 전쟁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집안의 양자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또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기시다파와 이시바파에서 모두 3명을 내각에 기용해서 이 계파를 안배해서 이렇게 계파를 이렇게 골고루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모양새까지 갖췄고요. 한편 스가 총리는 어제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총리로 지명이 됐고 나루히토 일왕의 임명장을 받고 정식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 일성으로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본인이 입장을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스가 총리가 지명되기 전에 일단은 아베 총리 내각이 총사퇴를 하긴 했죠. 그렇습니다. 일본 헌법 제67조는 내각이 총사퇴하면 의원 선거로 차기 총리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베 내각은 어제 오전 임시 가기를 열고 내각 장관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함에 따라서 총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이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여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시작된 1차 집권기 366일과 또 2012년 12월 이후 2차 집권기를 포함해서 3,188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아베노믹스를 내세워서 반짝 경제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과 부인 또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과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면서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죠. 자,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한 명의 의원으로 스가 정권을 지탱하고 싶다며 중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민당 최대 계파인 호스다파 소속인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계파를 통해서 스가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진정이 안 된 상태인데 또 다른 전염병 이름이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브루셀라병이라는 전염병이 또 유행을 하면서 벌써 3,000명이나 감염이 됐다고요? 네, 일단 먼저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소와 양 등 가축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이 발열과 두통 등의 증세를 동반하고 이 사람의 생식계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치사율은 2% 이하지만 문제는 완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악화되면 척추염과 골수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병에 걸린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간수성 란저우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해 11월 28일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란저우 수의연구소에서 브루셀라병 집단
집단 감염이 확인된 후 이달 14일까지 란저우민 21,847명을 검사한 결과 3,245명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대량으로 감염이 된 이유는 이 중무 란저우 생물제약 공장이 지난해 7월과 8월 이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산 발효 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이 되지 않았고 여기에 섞여 있던 브루셀라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지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이 당국은 지난 1월 이 공장의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허가 등을 취소했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동물용 백신 7종의 비준도 취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공장 측은 균이 외부로 퍼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2월 7일에서야 작업장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6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균에 감염된 사람들의 고통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 관련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도 상당하고요. 일부러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예. 자, 다음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소식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건 당국자들에 대한 위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정부의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하고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모습들에 대한 소식들 자주 접하고 있지만 네. 이 보건 당국자들이 처한 위협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미국 언론들은 이 세계 보건 당국자들이 살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죠.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달 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딸, 가족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보건 원칙에 대해 그토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14일 호주 언론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웃주와 퀸즐랜드와의 경계를 폐쇄한 호주 퀸즐랜드의 최고 보건 책임자인 지넷 영이 살해 위협을 받아서 현재 자택을 포함해서 모든 이동 경로에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예. 이 밖에도 이 독일에서 학교 폐쇄를 결정했던 보건 당국자들과 스웨덴의 집단 면역을 주장했던 전문가 역시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24명의 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퇴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때론 의료진들이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태국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원숭이들 개체수가 너무 넘쳐나서 이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사람들이 사라진 도심에 수많은 동물들이 나타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 태국에서는 특히 관광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원숭이들이 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사실 관광객들이 먹이를 많이 던져줬거든요. 그렇죠.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도심으로 내려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심지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태국 당국은 야생동물 보호기관 및 수의사들과 협력해서 원숭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뒤에 다시 풀어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가 사실은 정크푸드, 사실은 동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러니까 사람용 음식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번식이 상당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에 이렇게 가끔씩 나서고는 있지만 이게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식단에 익숙해진 원숭이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액 질환과 고혈압을 앓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이 태국은 전체 77개 주 가운데 53개 주 183곳에 원숭이 10만 마리가 사람과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원숭이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러면서 떠나는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태국 정부는 이 생태 환경 조사 후에 푸켓 인근 5개 무인도를 원숭이 섬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숭이를 잡아다가 이주시킬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은 태국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